안녕하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영향요계와 잡기 재관이라는 그 사주에 대해서 그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 오행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영향요계에 해당하는 사주를 그 적천수 징의에 나와 있는 사주를 가지고 한번 설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하고 선생님이 이 예제로 설명한 사주는 두 개의 사주인데 이 둘 다 그 비천 롱막격이라고 하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영향요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주가 그 격이 사주의 격이 비천 롱막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제가 그 사주첩경에서 이것을 읽어본 그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면은 이 비천농막격은 그 검사에게 많이 보이는 사주다. 이런 그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을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첫 번째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주가 그 첫 번째 사주입니다. 건명 남자 사주고요. 기사년 경호월 병호 일 갑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사년 음의 해이기 때문에 대운이 경호에서 기사무진 청묘병인 이런 식으로 역행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적천수 징의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통신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통신송이 뭐냐 그러면은 사주보는 요령인데요. 거기에서 사주보는 요령은 순패와 진기와 희기를 살펴서 이 사주를 판단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패와 진기와 희기 이것을 보면은 순패는 주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설명을 해놨고요. 진기는 진태는 이 마지막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고요. 희기는 첫 번째를 비롯한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희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통신송에 의해서 이러한 사주 판단을 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전에는 그 통신송에 의해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을 같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리학에서 사주를 판단하는 쭉 이어온 그 방법대로 한번 기사라고 선생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그 방법에 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설하고 선생님의 그 해설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차조 그러면은 이 명조를 얘기하죠. 이 명조는 송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병호 1에 태어나서 병호 1에 지전삼오 지지에 오화셋을 갖추었다. 그리고 사주에 적수전무라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 한 방울의 물도 전혀 없다. 그리고 중년우 또한 무수운, 이 중년에 수운이 없다. 그 해자축이 이 중년에 없다. 그래서 필작, 비척, 비천, 롱마다. 반드시 이것은 비천롱마로 격을 보아야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리가 쌍휘, 명예와 이익이 둘 다 모두 휘, 밝았을 것이다. 둘 다 모두 아주 빛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부지, 그러나 이거 부지 아니불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차조, 이 명조는 이 오중 키토, 오는 오병기정 그렇게 있죠. 지장간이. 그러니 이 오 안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여기에 투출해 있고, 그렇죠? 여기 기에 투출해 있고, 사중경금, 사무경병, 그렇죠?
경 안에 들어있 사주와 사 안에 사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경금이 여기에 투출해 있죠. 그래서 원신 기경이 투출해 있다. 원신 투출해 있다. 연월양간 어디에? 연월양간에 투출돼 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것은 참진자를 썼는데 이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화토상관생재격이다. 화토로 이루어진 상관생재격이다. 자, 병화 일주죠. 병화의 기토는 상관이죠. 이 상관이 경금재를 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진짜 화토상관생재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비천농막격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보자. 비천농막격이면은 명리가 쌍이해야 되는데 명리가 휘날려 아주 밝게 빛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초교 처음 바뀐 운이 기사무진이다. 그렇죠? 기사무진. 이 기사무진은 토기 때문에 설화생금한다. 설화생금하면은 화를 설기해 가지고 경금을 생하는 기토를 도와준다. 그런 운이다. 그런 이 말이죠. 그래서 유업이 파풍이라 그랬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잠옷 풍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화토 상관 생재라는 얘기죠. 비천농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묘 병인에는 이것은 목이고 이것은 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운이란 말입니다. 화목운에서 힘을 못 쓰는 게 토금이죠. 그래서 토금 희용, 여기는 희신이 뭐냐? 기토가 희신이고 경금이 용신이죠. 이 희용이 모두 상한다. 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조회록이라 그랬습니다. 연달아 회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화재로 손실되는 그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화재를 만났고 또 양처사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한테 처가 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처를 극하고 두 처가 죽고 내 아들까지 죽었다. 그러고 가업파진이라 그랬습니다. 그 잠옷 풍부했던 유업, 그 유업, 그게 가업이죠.
그 가업이 깨져서 다 했다. 어? 그 망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지 을추군. 이 을추군에 이르러서 아유, 재채기가 나오네요. 이 을추군이 북방의 북방 습토이니 회화 생금, 화를 어둡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화를 설기한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화를 설기해서 화의 기운을 빼앗아서 생금, 금을 생한다. 어디에서? 을축운에서. 또 합화유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을은 경과 합해 가지고 을목이 병화를 돕는 게 아니라 이 경과 합해버리고 이 축은 금의 고지이죠. 그래서 이 을이 경금으로 금으로 화할만 합니다. 화할만 하기 때문에 합해서 금으로 화하니 유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획리, 이를 획득하게 되고 취처,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생자하여 중진가성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집안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자개해 수지에는 여기 윤토양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러지 말고 윤토양금이라고 하지 말고 갑자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갑은 경금에 극을 당하니까 힘을 못 쓰고, 자는 이 좌우충을 하니까 이 오가 힘을 발휘를 못해서 경금은 더욱 좋아지죠. 그래서 윤토양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금을 해치는 기신을, 그러니까 이것은 경금은 병이 약이 되고 이 오가 병이 되는데 병을 치료하게 되죠. 그리고 해수는 사해충을 해서 역시 사화중 정화를 정립한 목을 해도 되고 극을 해도 되고 해서 화기를 제어해 주죠. 그래서 안에 경금과 무토를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경금에 좋은 운이 되죠. 그래서 윤토양금은 이것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것은 오와 사, 병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수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재산이 일어나는 것이 수만에 이르렀다. 이 만이라는 것은, 수만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뭐 수백억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만약 이 비천농마론 만약 비천농마로 이게 우리가 론을 하면은 거론을 해서 의논을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대기수원의 만약 비천농막격이라면은 이 수운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 발제수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천농막격이 아니고 화토상관생재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 다음 사주 역시 건명입니다. 이 역시 비천농막격인데요. 이 비천농막격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태여 여기에서 맞지도 않는 비천농막격을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건명이고 남자 사주고, 자, 정축, 계묘, 을묘, 기묘 이렇게 된 정축운이기 때문에 여기 음의해 있기 때문에 역시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앞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앞 사주에서.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을묘일이 생어 묘월 묘시에 태어났으니 왕지극이 왕함이 지극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강왕에서 이것은 왕함이 지극해서 강한 사주라고 그랬죠. 이 강한 사주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어하면 안 되고 설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기를 해주는데 화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면 이 정화가 용신이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최희, 정화, 독발. 가장 기쁜 것은 기쁘게도 정화가 홀로 피어 있다. 그래서 설기정령, 그 정령을 설하는데 예석하게도 개수극정,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니 상수기, 그 뛰어난 기운을 손상시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정화는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축토에 앉았다 하더라도 절각된 상태죠. 하더라도 이 정화는 진기합니다. 진기.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진기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만하다. 근데 개수가 있어가지고 정화를 극하는데 이 개수는 묘에 의해서 묘목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축토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두고 있네요. 개수의 축토에. 그렇기 때문에 힘은 없지만은 이 개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만약 이 개수가 운에서 수운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 개수는 힘을 받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한번 봅시다. 시간 기토. 시간의 기토는 임절하여. 기토가 묘에 앉았으니까 절각됐죠. 임절하여 불능 거기개수. 이 기토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개수를 극하지 못한다. 지몸 살피기에도 이 기토는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극하는데 힘을 쓸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 따라서 서향 불계. 이 서향이 불계 이어지지 못했다. 왜 서향이라고 그랬냐? 개수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인수는 배우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양불개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초중운에는 봉수목지지 형상파목 이렇게 이 중운에는 자해 자해운이기 때문에 이게 수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수목지지라고 했는데 이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지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목, 목인 봉수지지 이 수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운이 왔기 때문에 개가 힘을 받아서 비록 이 묘목에 의해서 설기가 되는 개지만은 이 해자촉 수운에 딱 뿌리를 두니까 정화를 충분히 극할 수 있죠. 이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형상파모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은 관제구설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많이 없어졌다. 형상파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업이 점소, 이 가업이 점차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술 정운에는 이 정운까지는 대수 크게 이루었다. 경영지원 경영에서 바라는 바를 크게 이루어서 발제거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수백억의 그 재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비천 농마로 이것을 논한다고 하면은 무술우는 당연히 대파의 그랬습니다.
만약 비천녹마로 이 사주를 해석을 했다고 그러면은 무술 운에는 아주 엄청나게 안 좋았어야 되는데 이때 많이 벌었으니 큰 재산을 이루었으니 이 비천녹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천녹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만한 그런 그 관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하고 씨가 설명을 한 건데요. 이 두 개의 사주 비천녹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보니 이것은 그 비천녹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비천녹마격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영양요계, 그러니까 영양요계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그림자. 그림자는 실존이 있어야지만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림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 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아리. 메아리는 소리 지르는 물건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메아리가 있는 거지 그 메아리 혼자만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양요계는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잡기 재관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